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아침 7시 5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드디어 3만 명의 구독자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조희대, 천대엽, 이동원, 민유숙, 조재현, 김재형.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조희대, 천대엽, 이동원, 민유숙, 조재현, 김재형. 이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잊어버려요. 광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광고 미리 하고 갑니다. 네. 지혜롭고 빛나는 애국자 이상로님은 지혜와 성실로 썩은 이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고 온 국민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멋진 분입니다. 제 칭찬이 아니고요. 이것은 광고주가 제게 광고료를 내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선거철에 선거철이 되면 퍼주기 하잖아요. 동아일보 1번 기사입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사이에 20건의 감세, 현금 지원 정책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 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그다음 한동훈이도 돌아다니면서 퍼주겠다,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수긍할 만한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왜 집권 초기, 당장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해야 할 일을 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저게 돈 풀기를 한다. 감세, 그 다음에 현금성 지원의 일부,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하려면 진짜 집권 초기에 썼어야죠. 왜 지금 하냐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문재인 19대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죠. 2017년 5월에 취임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대통령이 아니다. 즉, 선거를 무효화시켜달라. 이 선거 무효다. 선거를 무효화시켜달라는 소송이 2건이나 제기됐습니다. 한 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어요. 자, 대법원 3부에 배당돼서 기각됐습니다. 그때 대법원 3부의 판사들은 대법관 이동원, 김재형, 조희대, 민유숙. 이 조희대 씨는 지금 현재 대법원장입니다. 또 한 건이 제기됐어요.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고 하는 대법원 2부 소위도 있었어요. 예. 소위에서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부 판결이 있었어요. 이때 2부에는 천대엽, 민유숙, 조재현, 이동원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무효가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됐던 대통령 선거가 무효로 해달라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원고들이 이거 무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무효 투표용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효의 투표용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무효의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179조에 따르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던 그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왜냐하면 공직선거 179조에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 투표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규 투표용지인가?
어떤 것이 정규 투표용지가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100조에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정규 투표용지라고 한다. 투표관리관이 자신이 도장을 찍은 것, 이거 정규 투표용지. 또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이 도장을 찍은 거, 이거는 정규 투표지다. 이거 정규 투표지 이외의 거는 정규 투표지가 아니라 무효다는 겁니다. 무효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봐, 이거 아니잖아. 도장 안 찍었잖아. 인수했잖아. 이게 정규 투표지가 아니잖아. 그런데 한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했어. 그러면 그 투표가 무효화돼야 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원고의 주장이 아주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왜? 투표용지가 무효야. 한 1,000만 명 정도의 투표용지가 무효야. 그러면 그 대통령 선거는 무효이고, 그 무효 선거로 뽑힌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죠. 제가 논리가 틀렸습니까? 무효의 투표지, 한 1,000만 명 되는 사람이 무효의 투표지로 뽑았어. 가짜죠. 그런데 대법원은 아니야, 가짜가 아니야, 합헌이야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에 상위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었어요.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보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인수의 날인 규정, 인수의 날인, 인수해도 된다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84조 3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냐면 무슨 얘기야?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은 위에 모법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거야. 왜 너들 마음대로 만들어 법을?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대법원 1, 2부, 3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맞아. 인수의 날인이라는 거 있지. 인수의 날인. 아, 이거 인수의 날인 할 수도 있어. 인수의 날인이라는 용어를 인정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로가 이런 용어를 썼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로가 잘난 체를 잘하는데 주차라는 단어를 보세요. 주차는 뭐예요? 차를 파킹하는 겁니다. 영어로 파기라고 되어 있어요. 주행은 뭐냐면 드라이브입니다. 영어로. 근데 이상로, 그 잘난 체 잘하는 이상로가 잘난 체 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다. 주차 주행이라는 단어를 썼다.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이건 파킹이에요. 주차 파킹. 주행은 드라이브입니다. 파킹 드라이브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 자식 잘난 체 왜 이러더니 저건 완전히 미쳤구나. 이상로. 미친 거죠. 여러분 저 안 미쳤습니다. 저는 주차 주행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아요. 미친놈이나 하는 짓이니까. 그런데 인쇄는 기계로 찍는 게 인쇄. 날인은 도장 찍는 겁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가 위에 모법을, 상위법을 무시하고 인쇄 날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무슨 얘기예요? 인쇄면 인쇄고 날인이면 날인이지. 대법원에서 들어오면 야 이거 무슨 얘기야? 너들 미쳤잖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쇄면 인쇄면 날인은 날인이지. 이거 안 돼. 라고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대법원의 2부 그리고 3부의 판사들이 그래 맞아. 인쇄 날인 할 수 있지. 인쇄 날인 맞아. 라고 판결을 해줬다는 겁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아니면 조이대, 천대엽, 민유숙, 조재현 이런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 허위 공문서예요. 자, 허위 공문서를 또 보여드립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냈어요.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날인에서 청인을 찍을 수 있다. 인수할 수 있다. 청인은 인수할 수 있어요. 종로구 선거관리위원장 그 인수해야 할 방법밖에 없잖아요. 종로구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돌아다니면서 찍어줘요? 불가능해요. 그건 인수해야. 그건 인수해야. 이건 돼요. 151조 1항은 돼.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예요. 투표용지 날인 교부 방법 및 개표 절차, 기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8항을 읽어드릴게요. 위임하지 않았어요. 공직선거법 157조 8항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 157조 8항에 투표용지 날인 교부 방법 및 기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여러분 잘 제가 설명드릴게요. 투표용지의 날인 하고 가운데 점이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교부 방법 및 기표 절차는 정해진 거예요. 그거 이외의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투표용지에 날인하라. 교부는 이렇게 해라. 기표 절차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속에 투표지 날인과 교부 방법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랑이, 사자, 그리고 그 밖의 동물들을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뭐예요? 호랑이하고 사자는 그건 이미 동물이에요. 호랑이하고 사자는 동물입니다. 맹수입니다. 그래,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무슨 소나무, 배추나무 이런 것들도 동물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점이 있잖아요. 투표용지, 날인, 교부 방법 및 기표 절차,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나머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라고 그랬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투표용지의 날인을 정하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장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행정처장 하는 이동원, 천대엽이, 지금도 대법원 판사하는 이동원,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 이거를? 이거는 법대 1년에서 가르쳐요. 1년 차에서. 법과 1년 차에서 가르쳐. 투표용지 날인, 교부 방법, 기표 절차,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앙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사기를 쳤어. 사기를 쳤어요. 투표지 날인, 교부 방법, 기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위임 때문에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 대신에 인수의 날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잘했어. 짝짝짝. 라고 말한 인간들이 대법관들입니다. 사기예요. 허위 공문서입니다. 이거. 허위 공문서. 이걸 보고 허위 공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입니다. 지금 허위 공문서와 직권남용에 관한 그 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제 방송을 보신 그 한 유명한 법조인이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4.15 정신은 부정선거를 하는 4.15 정신이란 부정선거를 하는 정부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타도한다는 정신이 4.19 정신입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어요. 부정선거를 막으라는 4.19 정신을 구현하고자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뒀어요. 헌법기관으로 둔 겁니다. 헌법은 대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들에게 부정선거를 맡을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이유는 신속히 부정선거를 시정하여 4.19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막는 것이 헌법 제1조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 이를 은폐하는 자, 이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자, 이들은 모두 국가 반역 주운 범죄자들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 은폐한 자, 이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자 모두 국가 반역 주운 범죄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 은폐한 자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자, 조희대, 천대여, 민유숙, 조재현, 이동원, 그런 사람들 다 국가 반역 중범죄자이고 그들의 공소시효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광고하겠습니다. 이분은 광화문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덕수궁이 있습니다. 덕수궁 대한문 입구에서 애국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광고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광고를 보내주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광고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사진입니다. 이 광고주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게 저 덕수궁 돌담길에 붙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부정선거는 3구 대선입니다. 여러분, 전관위에 전화해 보세요. 사전투표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투표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사전투표뿐만은 아니겠네요, 보니까. 또 하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탄핵은 위법이고 대통령은 죄가 없다.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있는 당신들의 죄가 매우 크다. 라고 하는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긴 문장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문장은 제가 내일부터 차근차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료를 받고 한 광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시민들도 죄가 커요. 그분들 다 의무교육 받고 대학까지 나왔고 다 뭐 대학이 아니라도 뭐 하여튼 고등교육도 받고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혜택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저는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이분 네 광고는 제가 계속해서 다른 것도 좀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역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그건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미디 기사 하나, 여러분 좀 눈물도 나지만 웃는 기사도 하나 했죠. 얼마나 코미디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코미디를 하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재밌어요. 하여튼 가끔 수시로 웃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의 코미디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신문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수검표를 추가하고 CCTV를 생중계하겠다. 그래서 선관위가 특단의 총선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과천청사에서 주요 업무계획회의를 개최하고 총선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전국 시도 선관위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수검표 절차는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 집계 차원에서 개표 사무관의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거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개표 사무관이 일일이 할 것 같으면 전자개표기 못 따라 사용해. 국가 예산 써가면서. 아니 일일이 표 하나하나 확인한다면서. 검표한다면서. 그러면 개표기를 왜 쓰냐고요? 전자개표기를. 일일이 확인한다면서. 참나. 그다음에 뭐 또 CCTV 일일이 검표하는 것도 CCTV로 또 보겠대요. 이거네. 선관위 또 선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우편투표 보관소의 폐쇄회로 TV, CCTV 화면을
시도선관위 청사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겠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몰라. 사전 투표는. 누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몰라. CCTV 가지고 이미 투표 온 거, 투표지가 온 거 자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그걸 CCTV로 보면 뭐예요? 이걸 보고 코미디라고 합니다. 코미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코미디를 할 게 아니라 말을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어제 김용배 사무총장이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2,000명이라나 직원이 그래서 전체 그 선거 사무하는 사람이 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대만 봅시다. 대만. 대만은 보니까 투표 선진국이에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선거 미개국인, 투표 미개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좀 배웁시다. 대만은 이런 얘기를 김용빈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판사 출신이래요. 이 사람이 판사 때 어떤 판결을 했는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유튜브예요. 이런 사람들로 대한민국 법원은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세금 1조가량을 써서 코미디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지금. 참 기분 되게 나쁘네. 우리가 알아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아준다는데 왜 그렇게 말들이 많어? 국민 너거들은 그냥 투표만 해. 뽑기는 우리가 뽑아준다는데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거야? 귀찮게. 그냥 국민 당신들은 그냥 노배 아니야. 당신들은 노예. 그냥 투표만 해. 뽑아는 우리가 뽑아줄게. 대통령도 우리가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다 우리가 알아서 다 뽑아주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김용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우리가 알아서 다 뽑아주는데 왜 자꾸 국민이 뭐라 그래? 우리가 다 알아서 잘하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 지지율이 한동훈이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 조선일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동훈이 보름간에 전국에 10곳을 돌아다니면서 인기몰이를 했어. 근데 당 지지율은 정체야. 큰일 났어. 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합니다. 자, 조선일보나 한동훈이나 똑같아요. 조선일보가 자꾸 훈수를 두는데 훈수는 잘못 뒀지. 정말로 한동훈이에게 훈수를 두려면 이렇게 둬야죠. 너 태블릿 PC 사과해라. 추성훈이 석방이 된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번 선거 대만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래서 개표하자고 얘기를 해라. 라고 조선일보가 한동훈에게 훈수를 둬야죠. 훈수 잘 두는 조선일보가 진짜 제대로 된 훈수는 못 둬. 엉뚱한 훈수만 둬. 한동훈이는 그 엉뚱한 훈수를 받아갖고 또 엉뚱한 얘기만 하고 돌아다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돌아다녀. 한동훈이가 돈 쓰고 돌아다니는 건 누구 돈이다? 그거 당원 돈 아닙니다. 국민님 당원이 낸 돈이 아니에요. 국민 당원 1인당 해봐야 당비 2,000원 밖에 안 돼요. 저거 다 국가에서 나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는 정치자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에요. 저 세금입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멋있게 지금 돌아다니죠? 세금이에요, 여러분. 세금입니다. 자, 정유라 씨 아시죠? 추서훈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태블릿 PC예요. 손석희가 가지고 장난을 쳤던 태블릿 PC를 지난번 대법원에서 돌려주라 그래서 돌려받았습니다. 어디부터 돌려받았느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정유라는 이걸 가지고 포렌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예전에 털어버려야 할 걸 털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했었고, 최소원이 석방하고, 태블릿 PC도 착오가 있었다. 아, 손석희한테 나도 속았어요. 아, 손석희가 진짜라고 해서 나도 진짜잖아. 라고 그 책임을 손석희에 떠넘겼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지가 다 끌어안았어요. 미련하게 손석희가 지은 죄까지 전부 지가 다 뒤집어 썼어요. 물론 자기 죄도 크죠. 자. 뭐, 또, 코미디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가끔은 좀, 재밌는 기사 읽어드립니다. 이재명이가 개그를 했어요. 이재명 개그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재명이 이런 얘기 했어요. 법으로 안 되니까 나를 칼로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다쳤다고 병원에 입원했고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드디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법으로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칼로 죽이려 하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 코미디입니다. 개그예요, 개그. 웃고 넘어가죠. 그 다음 갑니다. 예.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문제의 반은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만 해결하면 대한민국은 문제의 반을 해결해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수업 중에 29%가 30%가 잔다. 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자는 거 뻔히 하면서 깨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수업 시간에 자는 사람이 그건 30%. 수업과는 상관없는 다른 행동, 다른 공부에.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뭐 교과서 안 하고 다른 거에. 그러니까 뭐다? 우리나라 학교의 50%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자거나 딴짓한다는 거예요. 이 기사도 조금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본 학교 수업은요, 이거보다 더해요. 진짜 학교 수업 따라가는 학생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현장 실습을 해봐서 알아요. 70%는, 고등학교 학생은 70%는 자거나 딴짓해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주장을 펴서. 이 50%,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가 필요 없는 학생들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그냥 대학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에는 고등학교가 필요 없는 과목이 많아요. 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해봤어요. 제발 좀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나라 대학에는 고등학교가 필요 없는 과목이 많아요. 음악도 그렇고요. 뭐 음악 하시는 분에게 저를 하시지 뭐요. 미술도 그렇고요. 요리도 그렇고요. 패션도 그렇고요. 컴퓨터 일부도 그래요. 고등학교 필요 없이 있는 학생은 그냥 대학으로 가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도 비난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 인간으로서 필요한 소양은 어떻게 쌓느냐? 대학에 가면 교양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에 자유를 두세요. 우리 대학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만 뽑겠다. 우리 대학은 중학교만 나와도 뽑겠다. 우리 대학의 무슨 과는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돼요. 이게 무슨 낭비냐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공부하기 싫은 애들, 필요 없는 애들 그냥 고등학교 가니까 뭐 별짓 다 하는 거죠.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고등학교 공부가 필요 없는 대학의 과목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여기서 넘어가죠. 뭐 또 저를 비난하실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자, 넘어갑니다. 자, 제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사용금지 가처분을 제가 사흘 전에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가서 제 개인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금지 가처분 금지를 하실 분들 제가 모집을 했어요. 방송을 통해서. 어제 2시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로 마감했습니다. 유권자 48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2시 이후에 들어오신 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2시로 마감하라고 그 소리를 박주현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이 유권자 48분은 대법원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합니다. 자, 저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가처분 신청을 했고 유권자 48분은 대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곧 대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행정법원과 대법원에 두 개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행정법원은 이거 대법원에서 할 문제라고 기각을 시킬까, 각 하나 기각을 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대법원에 하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거는 왜 대법원까지 올라와, 행정법원으로 가야지라고 각 하나 기각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서울 행정법원과 대법원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행정법원에 한 거는 뭐 인지대 얼마 안 해요. 3만 원밖에 안 해요. 대신 패소하면 김용빈, 가증스러운 김용빈이가 요즘은 재판에서 지면 시민들에게 재판 비용을 청구하더라고요. 변호사 비용을. 예, 만약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제가 패소하면 제가 낼게요.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된대요. 예, 내가 냅니다. 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유권자 48명이 만약에 패소한다. 그러면 아마 250만 300만 원 정도 변호사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거 제가 내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도 그거를 염려하더라고요. 이거 패소하면 김용빈이가 틀림없이 변호사 비용 청구할 텐데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합니다. 제가 냅니다. 여러분, 유권자 48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패소해도 가증스러운 김용빈이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1원도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도 어제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거 제가 부담합니다. 자, 두 군데 행정법원과 대법원에서 이를 압박한다. 그리고 이것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목 다시 보여드릴까요?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조희대, 천대엽, 미동원, 민유숙, 조지원, 김정에 대한 형사소를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사용금지 가처분은 인용해야 합니다. 즉 4월 10일 총선에서는 도장을 인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인용해 주지 않으면 아마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제3지대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만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한다니까요? 내일로 미래로당은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 좀 ORG에 들어가셔서 다운으로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내일로 미래로 중앙당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이리로 많은 후원금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공짜는 없습니다. 노예로 사느냐, 노예로 살기 싫으면 결의에 나가서 미치든가 소송을 하든가 아니면 내일로 미래로 같은 당에 후원을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은 끝났습니다. 어제 2시로 마감했으니까요. 그 2시에 보니까 몇 분 더 지원해 주셨던데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어제 시간이 급해서 2시로 마감해서 박주현 변호사에게 그 명단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48분은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 물어내라. 오케이? 제가 냅니다. 예,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